오늘 우리는 낙수 효과는 왜 멈췄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에릭 브린율프슨의 저서 기술의 덫과 한국 노동시장이 직면한 딜레마를 깊이 탐구하고자 합니다. 경제 지표는 성장하는데 왜 우리 개인의 삶은 정체되어 있을까요? AI와 자동화가 가져온 구조적 변화, 이른바 거대한 분리를 진단하고 우리 사회를 위한 해법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리포트는 제머나이, 챗GPT, GROK의 분석 내용을 종합하여 재구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술 발전의 속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빠릅니다. 이를 에릭 브린올프스는 기하급수적 성장이라고 표현하며 유명한 체스판 위의 쌀알 우화를 인용합니다. 이 우화는 발명가 세사가 자신의 발명에 대한 보상으로 체스판의 첫 칸에 쌀알 한 톨, 두 번째 칸에 두 톨 그리고 매 칸마다 2배씩 늘어나는 방식으로 쌀을 요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64번째 칸에 도달하면 쌀알의 양은 전 세계 쌀 생산량을 아득히 초과하게 되죠. 브린올프스는 현대 기술이 바로 이 폭발적인 성장 구간, 즉 체스판의 후반부에 진입했다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간의 적응 속도는 이처럼 기하급수적이지 않고 선형적입니다. 경제는 성장하는데 왜 내 월급은 그대로인가? 라는 질문은 바로 이러한 기술 발전 속도와 인간의 적응 속도 사이의 불균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러한 불균형의 결과로 우리는 낙수 효과의 종말과 거대한 분리라는 현상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1980년을 변곡점으로 노동 생산성은 꾸준히 성장했지만 중위소득은 정체되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11년경부터 이 격차는 더욱 벌어져 거대한 분리가 명확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거대한 분리란 생산성과 소득의 상관관계가 깨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국가의 부는 증가하지만 노동자의 몫은 줄어드는 구조적 변화를 뜻하며 과거에 기대했던 낙수 효과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기술은 과연 중립적인 도구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튜링의 덫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튜링의 덫이란 AI 개발이 인간을 모방하여 대체하는 데만 집중될 때 생산성은 오르지만 대다수 사람들의 삶의 질은 오히려 떨어지는 역설적인 상황을 말합니다. 기술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기술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가에 있습니다. 기술이 인간 모방 및 대체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노동 가치는 하락하고 결국은 튜링의 덫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기술을 인간 증강과 인간 능력 확장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우리의 노동 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기술은 중립적이지 않으며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기술을 이끌어갈지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처럼 이러한 기술 발전의 양면성은 과거에도 존재했습니다. 19세기 영국에서는 러다이트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계가 싫었던 것이 아니라 기계가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빈곤에 내몰릴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기계를 파괴했습니다. 21세기인 지금 우리는 비슷한 현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2016년 팍스콘에서는 6만 명의 노동자가 폭스봇이라는 로봇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는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줍니다. 과거의 성장은 공장을 짓고 사람을 더 많이 고용하는 방식이었지만 현대의 성장은 기계를 들이고 사람을 내보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 중 하나가 바로 숙련 편향적 기술 진보, 줄여서 SBTC입니다. SBTC는 기술 변화가 고학력 고숙련 노동자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하여 임금과 기회를 늘리는 반면 저숙련 노동자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여 임금 격차를 더욱 벌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고숙련 고자본 노동자에게 기술은 승수 효과를 가져와 능력을 배가시킵니다. 하지만 중숙련 반복 업무 노동자에게는 기술이 인간을 대체하는 역할을 하여 일자리를 위협합니다. 저숙련 서비스직의 경우 기술의 직접적인 대체보다는 고숙련 노동자와의 격차 심화로 인한 생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집니다. 결과적으로 중산층의 붕괴와 함께 일자리의 양극화가 심화되어 시장은 초고소득 엘리트와 저임금 서비스직으로 나뉘게 되는 비극적인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위험한 실험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노동자 1만 명당 로봇 대수가 무려 1012대로 세계 평균 151대를 압도하는 세계 로봇 밀도 1위 국가입니다. 이는 우리가 가장 빠른 속도로 자동화를 도입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낮다는 점입니다. 기술이라는 물은 가장 거세게 쏟아져 들어오는데 그 물이 흘러갈 낙수의 길은 경직된 시장으로 인해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빠른 기술 도입 속도만큼이나 고용 없는 성장의 압박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한국 사회는 이중 구조의 비극에 처해 있습니다. 마치 성 안에 있는 사람들과 성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노동시장은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성 안에 보호받는 노동자들은 안정적인 고용과 높은 임금을 누리지만 성 밖의 노동자들은 불안정한 비정규직 혹은 플랫폼 노동자로 내몰립니다. 특히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약 220만 명에 달하며 이들의 진위 계수는 0.5 이상으로 심각한 불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효율을 극대화하지만 그분은 플랫폼 소유주에게 집중됩니다. 결국 성 밖의 노동자들은 최저가 경쟁으로 내몰리며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기술 변화의 초기에는 생산성의 J-커브와 죽음의 계곡이라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면 초기에는 적응 비용과 전환 비용으로 인해 생산성과 소득이 오히려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구간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의 계곡입니다. 한국은 지금 이 계곡의 초입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시기에 사회 안전망이 충분하지 않다면 많은 노동자들이 장기적인 번영이 오기 전에 이 계곡에서 생존하지 못하고 좌초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길 것인가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다른 길은 없을까요? 글로벌 모델을 비교하며 우리의 해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 북유럽 모델은 유연 안정성을 추구합니다. 높은 해고 유연성을 보장하되 강력한 사회 안전망과 재교육 시스템을 통해 노동자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둘째, 미국 모델은 혁신 우선 전략으로 빠른 성장을 이끌지만 극심한 승자 독식과 불평등이라는 그림자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 두 모델의 장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전략이 필요합니다. 빠른 기술 도입 속도를 유지하되 현재의 이중 구조를 해소하고 노동자들이 새로운 기술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강력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해법 중 하나는 바로 인간을 대체하지 말고 확장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즉 AI의 역할을 오토파일럿에서 코파일럿 코마이너스 파일럿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AI의 정의를 비용 절감을 위한 대체제가 아닌 인간의 능력을 보완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보완제로 재설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R&D 방향을 전환하여 인간의 노동 가치를 높이는 기술, 즉 증강 기술 아그멘테이션 텍에 투자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는 AI와 인간이 서로의 강점을 활용하여 시너지를 내는 협력의 시대를 여는 길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새로운 사회적 계약을 필요로 합니다. 첫째, 로봇의 논의입니다. 자동화로 인한 초과 이익을 환수하여 불평등 해소 및 분배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둘째, 사람을 위한 안전망 구축입니다. 사라지는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술 변화로 인해 불안정해지는 사람을 보호해야 합니다. 기본소득, 전직 지원, 평생 교육 등 포괄적인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교육혁명입니다. 암기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AI가 대체할 수 없는 공감 능력과 복합적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결국 기술의 성과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정치와 제도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변화 속에서 개인은 어떻게 생존해야 할까요? 기술의 덫을 피하기 위한 개인의 생존 전략은 명확합니다. AI가 잘하는 것, 즉 데이터 처리, 계산, 반복 업무는 AI에게 맡기고 인간이 잘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인간은 공감, 창의성, 그리고 다양한 정보를 엮어 새로운 맥락을 만드는 통합 능력에 강점을 가집니다. 따라서 개인은 세 가지 핵심 역량을 길러야 합니다. 첫째, 인간적 연결입니다.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따뜻한 공감 능력과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은 미래 사회의 핵심 자산이 될 것입니다. 둘째, 창의적 통합입니다. 파편화된 정보들을 연결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능력은 AI 시대에 더욱 중요해집니다. 마지막으로 평생 학습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재교육 RESKILLING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량들을 통해 우리는 생존 영역을 확장하고 기술의 덫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낙수 효과는 멈췄지만 우리 사회의 성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거대한 분리로 인해 성장과 분배의 고리가 끊어지는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또한 튜링의 덫처럼 대체 중심의 기술이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경고도 확인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유일한 탈출구는 바로 인간 증강입니다. 기술은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그 기술이 가져다주는 풍요로운 과실을 어떻게 분배하고 누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것인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기술의 주인이 되어 모두가 함께 번영하는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